굉장히 굉장할 겁니다. 엄청날 거고요. 안녕하세요. 구황서 방송입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전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파악을 한 후에 부분의 행동들이나 선택에 임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거든요. 모든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거에 따라 각 시기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해나가셔야, 그리고 그때그때 올바른 선택을 한 후에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등국어는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를 세 가지 꼽는다면 어떤 시기들이 있으며 그때그때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서 왔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고등국어의 순간들. 뭐 평범한 정리죠. 단 되게 집중해 놨어요. 예비라는 이름에 꽤나 집중을 해놨고요. 그 다음 방학. 고등학교 국어 공부에서 방학이 가지는 중요성 당연히 무시할 수 없을 거잖아요. 예비라는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방학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또한 두 번째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 첫 번째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공부는 이렇게만 보통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비고 1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위예요. 요 예비고 1이 어떻게 공부가 되냐에 따라서 요만큼 고등학교 국어 전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거의 결정된다고 보셔도 크게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 됐죠? 이유는 좀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우리에게 성공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언제나 뭘 위해 필요하다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 동기부여를 위해. 고1부터 고3까지가 짧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수능만 바라보고 3년 내내 공부를 한다. 그냥 뭐 얘기만 들으면 고등학생이니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 입장에선 그게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잘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성공 경험만 있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 거의 교육학책에나 나오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거죠. 하니까 되네? 이걸 느끼게끔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매 설명회 때마다 꼭 되게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인 거죠. 요게. 그럼 요 성공 경험은 언제 쌓아야 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이 둘 중에 뭐가 우리의 성공 경험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요 녀석.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죠. 요게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 이 성공 경험이 안 쌓이면 그냥 안 쌓였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성공 경험의 반대말은 실패 경험이죠. 이 실패 경험을 풀어줬으면 또 뭘까요?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가 쌓이는 순간 우린 안 하게 됩니다. 왜? 해도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니까 또 하자? 이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인식하게 돼요.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국어를 꽤나 잘하는 사람. 국어 성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비고 1 때 준비가 돼서 고1 중간고사에 딱 결과를 맞이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려요. 예비고 1 때는 절대 이 수능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수능은 곧 모의고사니까. 이 모의고사는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당장 내 성적에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전체 범위라서 내가 공부한 것과 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모의고사가 스스로 느끼는 중요성이 되게 낮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잘 봤어요. 잘 봐도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 알고 있죠. 1학년 때는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에서 내가 해냈다 하는 그 성취감과 그 성공 경험에 따른 그런 어떤 얻어가는 효과는 정말 굉장할 겁니다. 엄청날 거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비고일 때 해야 하는 공부는 무조건 수능 바라보지 마시고 고1 때 중간고사에 나오는 그 공부를 잘 해내기 위한 준비만 하셔라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였죠. 문학 개념학습, 문법 개념학습, 필러 문제 대비를 위한 주제별 시조학습. 그래서 저는 매년 겨울방학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특강을 열어왔고 또 열 거예요. 문학개념, 문법개념은 똑같이 또 진행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을 똑같은 수업에서 보지 않는 거를 일단 바라고 있고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특강은 또 진행할 예정이고 특강이 꼭 와라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해야 한다. 문학 개념, 문법 개념 끝내고 들어가셔야 되고 주제별 시조학습까지 끝내는 게 목표면 좋겠다. 비문학은요. 여기에 시간이 남으면 습관 형성 정도는 하는 게 좋지만 비문학은 필수라고 볼 수는 없다. 어차피 국어 잘하는 사람이 된 이후에 비문학은 되게 즐거운 훈련의 대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실패를 맛본 다음에 해야 되는 수많은 공부들 거의 지옥 같은 경험을 별로 합니다.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 1 때 반드시 엄청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고등학교 전체 국어 공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기 1위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위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봐도 되게 중요한 시기죠. 예비고 3 겨울방학. 이건 좀 선택의 문제예요. 되게 식상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 뭐 이런 거. 여기도 저도 써놨는데 순간의 선택이 대학을 바꾸는 그런 선택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일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가 아니에요. 이걸 이때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 고3부터 수능까지 혹은 이게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는. N수의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어지는 동안 수능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계속 뭘 하냐면 연습을 하거든요. 적용을 하고 이 적용하고 연습할 걸 모든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다 보면 알겠지만 이때 다 배웁니다. 이때 배운 걸 적용하는 건데 선택을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 배운 것들이 그대로 적용 그게 반복 적용되는 수업들이 맞는지 아니면 이때도 대략적으로 배우고 이때도 계속 배우는 수업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좋은 수업은 이때 다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면서 뭐가 없음을 여기서 배운 것들에 예외가 없고 추가적으로 뭐 조금씩 더 배우는 건 있을지언정 우리가 훈련한 것들만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확인이 되는 그런 수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최소한 보통 여기서 배우는 건 그 이전에 끝냈어야 됐던 문법 개념, 문학 개념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학 개념 배우는 내용에 뭐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이거죠. 독서. 비문학에 있어서 이 시기에 배우는 내용이 과연 뒤에서 하는 연습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아마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국어는 맨날 배워도 뭐 맨날 비슷한 것 같아. 국어는 굳이 수업을 들어야 돼? 아, 국어는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그거의 원인들이 싹 다 이때 배우는 것들과 이 뒤에 연습하는 것들의 상관관계가 좀 약할 때 그때 그런 것들을 느끼고 회의감들을 많이 좀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제 광고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때 보시는데 제 수업은 정확히 이때 배운 걸 추야장천? 뭐 흔히들 하는 말로는 주구장창이죠. 이때 계속 똑같이 적용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작업. 그리고 잘 안 되는 건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수정해가는 작업.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성적을 올리는 그런 좀 심플하고도 명확하고도 확실한 그런 수업을 저는 진행하는데 뭐 다른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1년 동안 연습할 내용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여기서 준비를 덜 한 다음에 계속 준비만 하면서 조금씩 떠먹여주는 그런 수업이라면 글쎄요. 그것들도 들으면서 독학의 양도 상당히 해야 결과적인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 어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때는 열심히 하는 건 대부분 열심히 하거든요. 선택을 잘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 수업을 들어라 이런 내용도 맞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위죠. 3위는 좀 의외일 수도 있겠어요. 5일 여름방학입니다. 이때 준비 안 하면요 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해놨는데 이때 잃으면 뒤에 또 와장창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중요하다고 3위에 넣을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3위까지 빼고는 그닥 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시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왜 그런가? 고1이 되고 2학기가 된단 말이죠. 이 고1 2학기에 중세 국어 문법 그리고 고전 시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만 들었더니 이해가 다 잘 되고 쏙쏙 머리에 박히면서 내 걸로 되더라.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의 이해 실패를 겪고 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부포자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기대게 되는 거죠. 국어는 재능이래. 성적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 그리고 너무 좀 애매하고 억지가 심하다.
뭐 이런 기본적인 국어에 대한 인상으로 갑자기 갈아타게 되면서 이상해져요. 해도 안 되는 애를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잘 해가지고 예비고일을 잘한 다음에 여기서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이때까진 준비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중세국어 문법과 고전시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잘 안 하면 이 뒤에서 또 망합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문학 그리고 이전에 했던 내용이 섞여 있는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고1 2학기 요때가 우리에게 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 위기를 미리 대비해서 극복을 잘 하지 않으면 국어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시기가 된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되나요? 중세국어 문법 다. 그리고 고전시가 필수 작품들에 대한 준비 싹 다. 이걸 고1 여름방학 때 해야 된다. 그래서 학원들 특강 같은 거 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고1 여름방학 때 중세국어 문법 고전시가 끝내기 이런 특강이 꼭 열립니다. 그분들도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저도 열고 있고 이때 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저의 특강으로는 제일 인원이 많았던 그런 특강이긴 하네요.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기타 시기. 그럼 다른 시기는 뭐 아예 뭐 국어 공부 안 하냐? 국어 공부 해야죠. 근데 여기 써놨듯이 다른 시기들로 인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엄청 결정적 시기는 아닐 거예요. 이때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꽤나 정해진 걸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는 유지죠. 유지를 하려면 이 시기에도 공부를 해야 한다. 크게 바꾸긴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조금씩 바꿔갈 수는 있다. 혹은 다른 시기에서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여기서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시기에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애매합니다. 잘들 몰라요. 많이들 안 하죠. 이때 해야 되는 공부를 말씀드리는 걸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낼 텐데 해보세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인가? 아니죠.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요약 먼저 해드리면 이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잘 안 하거든요. 문제 풀고 많은 친구들이 아는 거에 집중합니다. 내가 맞힌 거. 그리고 모르는 건 약간 점검과 약간의 수정의 대상 정도로만 여겨요. 근데 문제 풀 땐 그래도 되는데 풀고 나면 모르는 거에 집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엔 이게 하기 되게 어렵죠. 모르는 게 많을 테니까. 근데 점점점 모르는 게 줄어가는 걸 느끼면서 마지막엔 이제 몇 개 없는 그 모르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상태. 그냥 말도 안 되는 국어 고수의 상태거든요. 문제 풀이만으로 큰 성적 향상 가져올 수 있어요. 당장 이땐 티가 많이 안 나겠지만. 볼까요? 영역 상관없이 매일 정해진 양의 문제를 푼다. 중요하죠. 매산비라는 책이 성공한 이유죠. 정해진 양을 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채점하고 오답노트를 한다. 오답노트의 양식은 뭐 다른 영상 참고하셔도 되지만 뭐 맘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문제품 부분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만든다.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질문 언제든 가능한 선생님. 제가 100% 해드린다고 장담은 못해요.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너무 없으면 뭐 저한테라도 뭐 댓글 같은 걸로 질문 주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 근데 요건 좀 불편합니다. 매번 똑같은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질문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너무 편리해요. 국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네이버 검색이라고 할 정도? 강사로서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리한 수단이거든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 모르는 것들을 계속 검색하고 내 걸로 만든다.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다 쳐볼까요?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하는 건데요. 모르는 거의 첫째, 어휘. 이거부터 보통 안 하죠. 그럼 힘들어. 그 다음, 선택지 내에 나타난 표현법 뜻, 판단 기준. 근데 뜻만 알죠? 판단 기준은 뭐가 있으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물을게요. 영탄법 뜻은 알죠? 판단 기준 4개 얘기할 수 있어요? 의인법 판단 기준 얘도 한 4개 말할 수 있나요? 대꾸법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모르죠. 검색해서 내 걸로 알아뒀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공부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 그 다음 비문학 지문 내에서 이해 안 됐던 내용 이해될 때까지 지문 내에서 해결하기. 이게 일단 제일 이거 검색하라고 하면 비문학에서 이해 안 되는 걸 바로 그냥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큰일 납니다. 지문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죽어도 이해 못할 내용이 절대 나오진 않거든요. 먼저 끝까지 해보고 해결이 됐을 때 이제 추가적인 내용만 찾아보는 거예요. 요건 뭐 지켜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문학 작품 나왔는데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밖에 몰라. 문제 풀 만큼밖에 몰라. 그럼 좀 손해겠죠. 왜? 공부할 기회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추가 정리 내용을 찾아서 공부한다. 이것도 작품명이랑 작가명 치면 정리된 내용 다 나올걸요? 이러면 공부 끝. 오늘 문제 푼 거에 대해서 공부 다 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까지를 1일차로 하고
2일차는 이제 한 거에 대한 공부 해가지고 2일차 공부까지 해서 마치면 얼마나 대단한 기특한 학생이겠습니까? 근데 보통 1일차에서 끝나죠. 풀었다. 오답노트까지 하다니. 난 너무 기특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 문제를 이만큼이나 많이 풀었어. 나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이게 뭐야? 다 흘렸는데. 흘리는 거 없이 공부만 하면서 쭉쭉쭉 지나갈 수 있다면 공부 양에 비해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도 할 사람만 하겠지만 그 할 사람들을 위해 저는 파이팅, 응원의 말을 건네고요. 좀 목소리가 별로였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